사건 번호 1938 HVD 193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11월의 보스턴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찰스감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하버드 의과대학 건물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 건물 4층 한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린 보크,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그의 앞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기밀. 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724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철저하고 가장 충격적인 추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연구팀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예고도 없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 매년 혈액이 채취됐습니다. 매년 뇌사진이 찍혔습니다. 매년 삶이 기록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연구팀의 절반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1024명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추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파일을 이어받았습니다. 85년 마침내 범인이 특정됐습니다. 조사팀은 결과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총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독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되도록이면 혼자 있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생기를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연구를 보고 나서 맞구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결국 같은 결론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범인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공개할 겁니다. 이 범인이 활동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수십 년 후 어떤 결말을 만드는지 전부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범인을 막는 방법도 드릴 겁니다. 논문이 증명한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파일을 열겠습니다. 수사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부터 시작됩니다. 수사팀은 먼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일찍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의 목록. 그리고 하나씩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용의자 1번. 돈. 가난하면 일찍 죽는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말입니다. 의료 접근성, 영양 상태, 주거 환경, 스트레스 수준. 이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됩니다.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섭외 그 24명 중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졸업생 그룹, 보스턴 최상류층, 그리고 보스턴 빈민가 출신 그룹. 최상류층은 오래 살고 빈민가 출신은 일찍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버드 졸업생 그룹에서도 똑같은 속도로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좋은 병원에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60대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반면 보스턴 빈민가 출신 중에서도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같은 것 앞에서는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용의자 1번, 단독 범행 아님, 혐의 불충분, 석방. 용의자 2번, 나쁜 습관, 술, 담배,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현대의학이 가장 자신 있게
지목하는 용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기록입니다. 참가자 중 한 명, 평생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웠습니다. 매일 저녁 위스키를 2잔씩 마셨습니다. 운동이라곤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92세까지 살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반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 매일 유기농 채소만 먹었습니다. 담배는 평생 한 개비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64세에 갑자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건강 습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데이터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용의자 2번, 단독 범행 아님, 공범 수사 필요. 용의자 3번, 유전자. 부모가 일찍 죽으면 자식도 일찍 죽는다. 연구팀은 쌍둥이 케이스들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들. 쌍둥이 A와 B,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는 50대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B는 이혼 후 혼자 살았습니다. 퇴직 이후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80대가 됐을 때 A는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B는 60대에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전자가 같아도 전혀 다른 결말이 나왔습니다. 용의자 3번, 단독 범행 불가, 공범 수사 계속. 연구팀은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고통스럽게 무너지게 만드는 걸까요? 85년의 데이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연구팀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누가 일찍 죽었나가 아니라 누가 오래 살았나를 봤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파일을 전부 꺼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 돈? 달랐습니다. 직업? 달랐습니다. 사는 곳? 달랐습니다. 식습관? 달랐습니다. 운동량? 달랐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깊이 연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을 함께 먹는 오랜 친구, 30년을 함께한 배우자,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모이는 작은 모임. 형태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번엔 반대로 봤습니다. 일찍 쓰러진 사람들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결이 끊겼다는 것. 이혼, 은퇴, 이사, 사별, 자식들의 독립, 삶의 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결이 끊겼습니다. 연결이 끊긴 후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면이 나빠졌습니다. 그 다음엔 식욕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엔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만성질환들이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지금 이 패턴이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은퇴 후 갑자기 기운이 없어진 분, 자식이 독립하고 나서 왜인지 몸이 안 좋아진 분, 이사 후 아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이상하게 피곤해진 분. 데이터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팀 허대 책임자
로버트 월딩어 교수. 그는 2023년 출판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85년 동안 배운 것은 단 하나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그게 전부다. 범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범인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냉정한 숫자로 증명한 또 다른 수사팀이 나타났습니다. 2015년 미국 유타주 브리검영 대학교 줄리안 홀트 런스테드 교수. 그녀는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였습니다. 하버드 연구를 접한 그녀는 이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연구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발표된 68개의 독립 연구를 모았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총 300억 8톤 849만명의 데이터.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 마포구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동일한 사망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비만보다 2배 더 치명적입니다. 과도한 음주보다도 더 해롭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몸을 무너뜨리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의학계를 흔들었습니다. 2018년 영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이 공식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보건 문제가 된 겁니다.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장 비백 머시 박사. 그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립, 전염병.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쓰는 그 단어를 외로움에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023년 한국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한국인 중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는 사람. 전체 인구의 34%. 3명 중 1명입니다. 60대 이상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혼자 저녁을 보냅니다. 아픈데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 수치를 보고 한참 멍했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정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연락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다면 저도 이 숫자 안에 있었을 겁니다. 범인은 이미 우리 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정확히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이제 가장 깊은 수사가 시작됩니다. 범인의 수법을 밝혀야 합니다. UCLA,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신경과학자 스티브 콜 박사. 그는 범인의 수법을 밝히기 위해 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정밀한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fMRI, 뇌 기능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장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뇌를 트림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뇌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민감해서가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생존 회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년 전 인간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던 시절, 혼자 남겨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난 인간은 혼자서는 사냥할 수 없었습니다. 맹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이 회로를 각인했습니다. 외로움, 위험 신호.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배달 음식을 먹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뇌는 아직 수백만 년 전 그 초원에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뇌는 여전히 판단합니다. 이건 목숨이 걸린 위기 상황이다.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쏟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오릅니다. 면역 체계가 재편됩니다. 이 모든 반응은 단계적으로는 유용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 상태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게 만성이 될 때입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범행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피해 면역 체계.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암세포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작은 염증들이 몸 곳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염증들이 쌓이고 쌓여 심혈관 질환이 됩니다. 당뇨가 됩니다. 관절염이 됩니다. 두 번째 피해, 심장. 외로움은 심장 박동의 패턴을 바꿉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부정맥. 2016년 유럽 심장학회 연구. 사회적 고립은 심장병 위험을 29% 높입니다. 뇌졸중 위험을 32% 높입니다. 세 번째 피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곳, 뇌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만성 외로움 상태에서 이 두 곳이 말 그대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피가 감소합니다. 신경 연결이 끊어집니다. 2024년 연세대 원주의대 연구팀 한국 노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외로움을 만성적으로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뇌 부피 자체가 작았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수십 년에 걸쳐 외로움이 뇌를 조금씩 갉아먹는 방식으로 옵니다. 스티브 콜 박사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 방식까지 바꾼다고. 사회적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염증 관련 유전자들이 더 활발하게 발현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유전자들은 조용해집니다. 외로움은 DNA 수준에서 우리를 바꿉니다. 범인은 총도 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뒀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면역을 무너뜨리고 심장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뇌를 줄어들게 하고 유전자 발현을 바꿨습니다. 범인의 수법은 완전했습니다. 이제 범인의 이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범인의 이름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사에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범인의 존재를 하버드보다 3,500년 먼저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문장을 처음 읽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문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좋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좋았습니다.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완벽한 동산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먹을 것을, 아름다운 자연을, 맑은 강을, 따뜻한 햇빛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혼자인 것.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멈추게 됩니다. 왜냐면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담도 어쩌면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완벽한 동산에서 혼자 산책하고 혼자 먹고 혼자 생각하는 것 충분히 괜찮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게 좋지 않다고. 2023년 하버드가 85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을 말씀은 인류의 첫 페이지에 이미 써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 C.S. 루이스. 저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점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숨쉬기 위해 필요한 공기다. 과학이 범인을 잡는데 85년이 걸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말한 건 2800년 전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것을 말한 건 8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3500년 전에 이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 2000나박년 전에 쓰인 이 말씀은 오늘의 뇌과학이 증명한 것을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무너집니다. 붙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버팁니다. 수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범인을 막는 방법을 드릴 시간입니다.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2023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은 아닐 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신경가소성. 뇌의 연결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 연구들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바꾼 것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의식적으로 연결을 만드는 것. 완전히 자연스럽진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그걸 하고 나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에너지가 돌아오는 느낌. 그래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논문이 증명한 처방 3가지를 공개합니다.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처방 1번. 하루 1번. 목소리.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 공식 보고서. 하루 최소 15분의 의미 있는 대화. 그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문자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안 됩니다. 목소리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참가자들을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 어머니와 직접 대화. 두 번째 그룹,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세 번째 그룹, 아무것도 하지 않음. 결과를 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 코르티솔이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옥시토신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코르티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자는 뇌가 진짜 연결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때만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유대 호르몬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100개보다 전화 한 통이 뇌에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오늘 자기 전 딱 한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오늘 당신의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처방 2번.
먼저 주는 것. 역설처럼 들립니다. 내가 외로운데 내가 먼저 남을 챙기라고요? 하지만 연구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도움을 받을 때보다 도움을 줄 때 더 많이 분비됩니다. 2008년 하버드 계명대학원 연구. 사람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한 그룹은 자신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남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남을 위해 돈을 쓴 그룹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1달러를 남을 위해 써도 자신을 위해 100달러를 쓴 것보다 행복감이 높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것이 성경의 언어이기 이전에 뇌과학이 증명한 외로움의 처방이었습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미소 짓는 것,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가족에게 먼저 오늘 밥 같이 먹자고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방 3번. 정기적인 자리. 하버드 연구가 발견한 가장 결정적인 패턴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왜 정기적이어야 할까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뇌가 미래의 연결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감이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만나기 전부터 이미 외로움이 줄어드는 겁니다. 2019년 미시간 대학교 연구. 정기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7% 느렸습니다. 70%. 어떤 약도, 어떤 건강식품도 이런 효과를 낸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 소모임도 됩니다. 동네 산책 모임도 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월 1회 식사도 됩니다. 독서 모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같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 사건 번호 1938 HVD. 85년간의 수사가 종결됩니다. 범인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총도 칼도 없이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가장 조용하게, 가장 천천히,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연구들을 공부하고 나서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혼자 있는 것과 연결을 잃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은 소중해요. 하지만 연락하면 받아주는 사람, 생각나면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뇌 사진으로 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매주 한 번의 정해진 만남, 85년의 수사가 말하는 것을 말씀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는 연결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도, 말씀으로.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생각이 났다면 넘기지 말고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떠올랐는지 써주세요. 그럼 오늘의 수사 파일을 닫겠습니다.